토수는 20만 원 벌려면 2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노남궁경수. 그래서 노나라 남영남 집궁자이죠. 자, 집궁자도 자, 입구 이어져서 입구가 또 하나 있으면 성여자이죠. 음률 성시들 여시들 음률여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성여자인데 여기에 사람 인자가 앞에 인변이 오면은 뭐가 돼요? 짱녀 반려자. 이럴 때 짱녀, 얘가 려니까 려는 려인데 사람 인이 붙으면 반려자, 반려견. 이럴 때 짱녀가 되죠. 자, 그런데 위에 집면이 와서 집궁이 되었죠. 남궁경숙할 때 경자는 공경경자인데 얘만 있으면 글귀 구자이죠. 초두에 글귀 구자가 오면은 진실로 구 또는 구차할 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옆에 칠복이 오니까 공경할 경자고 얘가 경자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경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공경경자 아제비 숙자이죠. 나보다는 윗사람이고 또 우리 아버지보다는 아랫사람이 아제비죠. 그래서 아제비 숙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아버지 동생을 숙부라고 그러지 큰아빠를 숙부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는 윗사람이고 또 우리 아버지보다는 작은 사람이 아제비 숙. 그죠? 숙부 이럴 때. 자, 근데 앞에 삼수가 오면은 맑을 숙이 되겠죠. 자, 말씀은 물고기 어자에 나리리 와서 노나라와 노군에게 남군경숙이 말하기를 청요 공자 적주. 그래서 공자와 더불려 동공자와 함께 주나라에 주나라에 가기를 청하옵니다. 자, 주나라에 가려고 하니 가서 이런저런 여기에는 뭐 설명은 자세하게 없지만 주나라에 가서 주나라를 예를 좀 배우고 싶으니 나라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걸 배워오면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죠. 우리 원효 대사가 누가 나에게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준다면 하늘을 지탱할 기둥을 깎겠노라 이랬잖아요. 기둥을 세우겠노라 깎겠노라 이랬죠. 그 원효 대사가 그러면서 그래서 요속공주를 춘추가 주었더니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설총을 낳아서 이 둘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으니 나라에 엄청난 이익이죠. 자, 그러니까 남궁경숙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노나라에서 돌아오면은 그 좋은 예를 배워서 돌아오면 노나라의 덕일 테니까 이랬겠죠. 자, 노군 여지 일승 탈승자이죠. 승객 승차 뭐 이럴 때 탈승자는 벼하자 속에 북녘북자가 들어있는 거죠. 자, 탈승자. 자, 요게 북녘북자가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벼하자였잖아요. 요 사이에 북녘북이 들어가서 탈승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승객 이럴 때 가감승제 이럴 때 곱하기도 되는 거죠. 자, 그러는 탈승자가 와서 승거 수레 타는 것이니까 수레 탈 수 있는 수레 하나와 두량자 말마이죠. 말 두 마리하고 일수 자, 한 사람의 동자. 자, 요거는 세울 숫자도 되지만 동자 숫자도 되어서 한 명의 동자와 갖추어서 말하고 수레하고 말 두 필에 수레에 동자까지 갖추어서 보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족주문예 주나라에 가서 예를 묻고 개견 노자운 그리고 덧불게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래서 얘를 묻고는 이제 얘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며칠이 걸렸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보고 헤어지게 되었을 때 견노자 운 사거, 자 가려고 할 때 하직으로 말을 남기는 말씀 사자이죠. 말을 하는데 이 노자 송지왈, 그래서 자 노자가 보내면서 말을 하는데 오문부기자 송인이제 내가 들을문 듣기로 부기한 자는, 자 사람을 보내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제물로서 한다는 거죠. 송별례 이럴 때 자 전별금이라는 거 있죠. 전별금, 그래서 돈을 줘서 차비 여비 보태주는 거, 이걸 전별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물로서 하는데 인자는, 어진 사람은 어질다 보니까 재물이 쌓일 틈이 없죠.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을 보내면서 송인, 자 사람을 보내면서 이언, 말로서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는데 오불능부기, 나는 부기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는데 어진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어질나는 이름은 말은 듣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송자이언, 나는 그대를, 아들자는 그대를 보내는 것을 말로서 하겠다 하면서 말하기를 아랫 문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총명심찰, 총명하고 깊게 살필 찰, 살피면 깊을 심 살필 찰이죠. 총명하여서 깊게 살피면은 익은 어사자다. 그것은 총명하여서 깊게 살피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조울호자, 여자는 아들이 조울호 해야지 여자는 남자가 조울호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호의인자야라, 남을 책 잡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남을 꾸짖고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고 이렇게 계속, 자 이렇게 자꾸만 하면은 이것을 사람들은 비판하기 좋은 말일지라도 자주 하다가 보면은 나를 책하기 위하여서, 나를 비방하기 위하여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남을 꾸짖는 것은 꾸짖기 전에 내게 저런 면은 없나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남을 꾸짖는 것을 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자 박변강대 위기신자라, 그래서 넓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우리 모르는 게 약이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것을 잘난 척하고 자꾸 떠드는데 그 말이 온전한 말이 아니면은 오히려 2등 가만히 있다가 이제 2등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박식하게 너무 잘 안다는 것은 그 몸에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발인지 악자 야다, 그래서 남의 잘못된 점, 악한 점을 잘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저러는 거, 저도 이제 성격상 저는 사주에 보면은요 현침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사주에 보면 현침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현침살이 뭐냐 하면은 현침이잖아요. 바늘같이 뾰족한 거잖아요. 요런 게 있으면 뭐냐 하면은요, 요런 게 잘 보여요. 특히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우리 동생하고 같은 여동생인데도 저하고 8살, 우리 막내가 8살 차이 나는데 얘는 태어났는 날도 4월 초 8일 태어났어요. 음력 4월 초 8일 태어났는데 얘는 이 세상에, 얘가 진짜 화낼 일이 없는 아이인데 옆에서 보면 쏙 터져 죽어. 나같이 깝깝해 죽겠는 거야. 막 저거는 아닌데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쳐나가.
뭐 그게 그렇게 하낼 일이야. 그럴 수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은 아니 그거는 아니지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주를 배우면서 보니까 저는 현침살이 있는 거예요. 현침살이 있으면은 요 잘못이 공자처럼 이렇게가 아니라 이 사람의 흠이 눈에 딱 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저는 또 현침살이 있으면은 또 이런 거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이 배속에서 예를 배워 나왔다고 그러죠. 제가 사주로 이름 장명할 때 이야기는 인의예지 시인을 배워갖고 배속에서 배워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요런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인의예지 시인을 배웠으면은 요거 하지 말아야 돼. 지적하는 거. 그러는데 현침살은 있는데 인의예지 시는 못 배워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잘 보이기는 하니까 뭐를 해? 지적질을 하죠. 저는 이거 보면 완전히 저를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저 진짜 자중하고 또 자중하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의 악을 잘 발견돼도 침 삼키고 그럴 수도 있지. 저런 면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좋을 걸 지적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의 악을 잘 발견하면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을 지적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의 악을 잘 발견하기 때문이고 사람의 자식된 자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나를 자꾸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나를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다 보면은 일찍 죽게 된다는 거죠. 어느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 부모 앞에 내가 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된 자는 자 보세요. 위인 자자 무의 유기. 사람의 자식된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자꾸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편작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편작이 어떻게 죽었는지. 편작 이름은 다 아시죠? 의술이 아주 춘추시대 때 의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데 살해당했어요. 자객에 의해서. 누구에게? 같은 의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났어. 의술이 더 뛰어났으면 질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편작이 주장한 게 뭐였냐 하면요. 저는 이런 거 어디서 봤겠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사기를 보면서 이거는 저는 이런 내용은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편작도요. 질투 때문에 이게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편작이 이제 저 담 넘어 있는 사람의 상태까지도 다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오늘 밤에 죽는 거는 몰랐는 거야. 자, 그래서 남의 자식된 자는 내 의술이 너무 뛰어났다고 이것도 너무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은 부모보다 내가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부모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효가 되니까 남의 자식된 자는 내가 나를 나서는 여기에서 유기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위인 신자 무의 유기 남의 신하가 되어서 임금의 신하가 된 사람도 역시 임금 앞에서 너무 이거는 이렇고 그런 임금에게도 잦은 충고를 하게 되면은 임금은 저놈은 내가 하는 무슨 일마다 사사건건이 저렇게 반대를 하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지 목숨 감당 부지하기가 어렵게 되죠. 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자 주반 우노 그래서 공자는 드디어 자기를 돌아와서 노나라로 자기 스스로 노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죠. 주에서 돌이켜서 노나라로 돌아왔다. 자, 제자 초익 진언 그래서 어조사 언자 어찌언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제자는 점점 더 많이 불어났다 그러죠. 어쨌든 공자의 제자는 3천여 명이었다 그러죠. 저도 3천여 명 넘어요. 저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로 저 1년에 학생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바뀌고 이러는데 이러고 1년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뭐 그러는데 저 한 2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만큼 사람이 지금은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고 사람이 적은 때에 사람이 3천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우리 다 공자의 제자잖아요. 공자 말씀을 배우고 흠모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공자. 이것까지 따지면은 세상에 한 몇 분의 1쯤은 공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옆에 해석을 보시면은요. 남궁경숙과 주나라를 방문하여 주례를 배울 때 공자 일행은 노자를 방문하여 예에 관해 문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도교 측에서 말하는 공자 문예로 산동의 가상무시의 묘비에 공자와 노자가 서로 예를 다하여 마주하는 그림과 함께 공자견노자라고 쓰여 있다. 노자는 공자를 만나고 헤어질 때 인자로서 한마디 한다면 교만, 이거예요. 이 말은 결국 교만을 버리라고 비판했는데 젊은 공자에게서 교만이 보였기 때문인 것일까? 아마도 그랬겠죠. 자, 아니면은 굳이 이런 말을 겸손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자, 공자는 사람에 따라서 인에 대해서나 효에 대해서나 모든 이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성품에 따라서 하는 대답이 다 달랐어요. 같은 문제를 물었을 때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가뜩이나 꼼꼼한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너는 3번 생각해 이러면은 그 사람은 100번 생각해요. 그 진척이 없어지는 거죠. 덜렁거리는 사람에게는 매사 3번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래야 되겠죠. 가뜩이나 침착하고 침착한 사람에게는 너는 한 번만 생각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노자가 공자에게 지금 이렇게 너무 잘난 척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죽음이 가깝다고 하잖아요. 이러는 것은 그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젊은 공자에게서 조금 교만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자는 공자를 이렇게 평했다면은요.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와서 노자를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굉장히 이렇게 칭송을 하고요. 안녕도 마찬가지죠. 공자는 제 나라는 안녕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안녕을 자기를 배척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안녕을 굉장히 좋게 말했고 노자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게 말했어요. 노자를 극찬했다 하니 당시 주나라 사관으로 엄청난 역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무위자연의 천도를 주장하며 자연의 섭리를 꿰뚫고 있던 노자를 진심으로 존경하였던 것 같아 보이죠. 노자는 기원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언제 죽었는지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579년에 그러니까 공자는 51년이고 그러니까 아마 약 30여 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여기 정확하진 않지만 도가 사상의 창시자로 도교에서 말하는 게 최고에서는 물이라는 거죠. 물과 같다. 약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가 사상이 춘추 시대에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생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없고 노팽이라고 공자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노팽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 이러면서 노노에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노팽을 과거 옛날의 역사 속에 노팽이라는 사람이 있기도 했는데 주희대에 와서 이 노팽이 노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어쨌든 노자를 만나고 와서 노자를 많이 칭송도 하고 했으니까 노팽이 노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의 생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없고 사마천이 사기에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보면 노자는 초나라 사람으로 성은이 이름도 이자이죠. 자는 담자는요 기밖이 없을 담자예요. 자, 이것도 재밌는 글자예요. 담자가 이게 보세요. 기이자에 나갈 염자가 왔어요. 기가 나가버렸으니까 기밖에 없을 담자가. 기가 나가버렸어. 자, 그래서 이거 한자 이렇게 하면은요, 요런 거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기밖이 없을 담자인데, 기가 요거 한일이 오면 두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나갈 염자예요. 자, 한 번 더 나아가니 두제자잖아요. 근데 요게 없으면은 요것만 있으면 나아갈 염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제, 제수, 제혼 뭐 이럴 때 그죠? 뭐 이럴 때 한 번 더 나아가니 기가 나가버렸어. 어디로? 그러니까 기밖에 없을 담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주나라 수장실의 사간이었다고 한다. 노자가 세망에 가는 주나라를 떠나 함곡간에 이르렀을 때 문직이 있죠. 윤희가 노자에게 나를 위해 책을 저술해 두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노자는 5천자에 달하는 노자를 남기고 떠난 후 종적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그러죠. 당시에는 학제 간부라고 그래서 배우는 것은 간청에 벼슬 간자 간청부자잖아요. 간청의 공학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간청에 있어서 이거는요. 귀족들의 학교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귀족들의 교육을 독점하는데 공자가 최초로 강학을 시작하여 사학의 기풍을 열었죠. 그리고 공자의 횡단 강학 있죠. 그 유교 서원에는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행자예요. 단자. 그래서 횡단 강학이라고 그래서 자, 막 큰 집과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이제 큰 은행나무가 있으면 거기 그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거기에 앉아서 선생은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은 그 바닥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유교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서원에 가면은 반드시 은행나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뜰에 은행나무를 심고 그 아래 강단을 설치하여 강의한 것으로 횡단은 유교를 상징하며 학문을 닦는 곳이라는 거죠. 진짜 요번에 어떤 국회의원 나왔던 사람 저는 이름도 모르고 역사학자라고는 하는데 저도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항의가 뭐 청렴하다고 했지만 뭐 500냥을 빌려서 안 주기도 하고 이웃집 유부녀하고 간통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그런 설이 있다고 야사처럼 전해오는 거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되게 이항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 횡단을 거론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밤마다 횡단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횡단을 이렇게 욕보이는 이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싫고 좋고를 떠나서 어쨌든 저도 공자를 흠모하는 사람으로서 횡단을 거론하는 거. 그냥
뭐 그 남성미가 넘쳤다 뭐 이 정도는 뭐 봐줄 수도 있는데 횡단이 밤마다 횡단이 은행나무가 흔들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유교 전체를 엿보이니까 유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한번 읽을 시간이 되겠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